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오늘 양양국제공항에서 첫 취항식을 갖고 양양 제주 노선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존 어셔 멀린 레고랜드 개발사장이 춘천을 찾아 지사를 만나 주변 부지 기반 공사 등 진척 상황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98명이 내년 5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한 파업을 벌여온 강원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고 판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양양 제주 노선에 첫 취항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국제선 취항도 예정돼 있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첫 날개를 폈습니다. 항공운수면허 취득 3수 끝에 열린 첫 번째 행선지는 제주. 양양에서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출발하는 186석의 비행기는 오전편에 일부 승객의 노쇼가 발생했지만 첫날 티켓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취항 이벤트로 강원도민 특가 할인이 진행돼 11월 예약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번 가려면 좀 멀리 가서 가야 되잖아요.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갈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원도는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현지 홍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선 제주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국제선 개설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달 2호기를 들여와 대만 타이베이 노선의 국제선을 첫 취항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대만 타이중, 가오슝, 베트남, 필리핀 노선도 발빠르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외국 관광객 운송에 주력하는 플라이강원은 현지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모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사후시설 활용, 그 외에 70년간 분단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DMZ를 아름답고 세련되게 갖고 와서 외래 관광객들한테 소개하는 전략을 마찰을 빚는 한일 관계,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소형 항공사의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출범한 플라이강원. 신생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자리를 잡기 위해선 강원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양양군과 플라이강원도 외국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인재 채용 등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이제 더 이상 갇혀 살기를 거부하고 지난 70년의 질곡을 벗고 멀리 가는 그런 주민들이 되고자 합니다. 2002년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의 첫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으로 하늘길 개척에 나섬에 따라 강원도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멀린 레고랜드 개발 존 어셔 사장이 춘천을 방문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진행이 멈춘 레고랜드 주변 부지 기반 공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어셔 멀린 레고랜드 개발 사장이 춘천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춘천의 한 식당에서 중도개발공사 대표, 강원도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 등 춘천 레고랜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도 함께한 이 자리에서 어셔 사장은 레고랜드 주변 부지 기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멀리는 2021년 5월까지 테마파크 놀이시설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데 중도개발공사가 테마파크 주변 기반 공사를 그에 맞출 수 있겠느냐며 자금 조달 계획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레고랜드 테마파크 현장과 달리 테마파크 부지 외 다른 곳에서는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주차장 매각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사업비 마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개장 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 주변 기반 공사용 사업비를 언제쯤 마련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할 경우 빨라야 내년 1월 사업비가 마련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장 시기를 못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물건, 그러니까 그 땅 자체를 가지고 그 금융과 연결하는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춘천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며 시작한 레고랜드 사업.
테마파크 본공사는 8년 만에 겨우 시작됐지만 2021년 5월이라는 목표 개장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도내 거점 국립대병원인 강원대학교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년 5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세 번째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여온 강원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 열흘 넘도록 일터를 떠나 투쟁해온 이들이 오늘 모두 현업으로 복귀했습니다. 병원 복도 한 구석에 가득 쌓였던 쓰레기 봉투도 치우고 진료 예약을 받는 콜센터에도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병원입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활기가 넘칩니다. 청소와 콜센터, 경비 등 6개 직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최종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차례 파업과 수십 차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세 번째로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정규직화 한다고 합의서 동의를 할 때 저희 조합원들은 진짜 기쁨의 한우성을 울렸죠. 그동안에 고생한 값어치만큼 우리한테 돌아오는구나. 이들은 내년 5월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과 수당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정년도 보장됩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감염 위험이 컸던 노동 환경도 크게 개선됩니다. 그전보다도 훨씬 더 나아진 이제 그런 정책이나 이런 제도들을 저희가 다 적용을 해서 철저한 그런 감염이나 위생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강원대병원 노사 간 이번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됐지만 간호 인력 부족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주 파업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월 상동 중석광산에 올 연말 9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독일계 은행이 마지막 실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투자가 성사되면 상동에 일자리만 1,000개가 생기는 건데 주민들의 반응은 반신반의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온 외국인 실사단, 공장 설계도를 살펴보고 채굴과 전력 공급, 원석 가공 처리 시설 등 재개발이 진행될 광산 시설터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광산개발업체는 이번 실사를 끝으로 독일 국책은행에서 7,700만 불, 우리 돈으로 900억 원대 자금을 출자하고 오스트리아 은행이 보증을 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자금 확보가 늦어진 만큼 내년에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개발 자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 3월에 저희가 본 착공을 해서 착공으로부터 약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한때 국내 수출의 6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했던 상동광산이 문을 닫은 지 25년. 10년 전 재개발 소식이 들릴 때부터 상동 주민들은 과거 영광을 기대해봤지만 지금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 있는 광산 개발보다는 장산과 꼴뚜바이 같은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가 더 현실적이라는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빨리 개발이 돼서 지역 좀 소득 좀 올렸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 또 관광 개발이에요. 우리 지역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발을 해서. 업체 대표단을 만난 영월군은 다음 달까지 돈을 출자한다는 독일계 은행의 확약 문서가 올 경우 강원도와 협의해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3만 2천여 명으로 우리나라 가장 큰 읍이었던 상동읍 인구는 이제 1,000명 선이 무너져 가장 작은 읍으로 기록된 상황. 주민들은 옛 번영하던 시기에 상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소멸을 막고 먹고 살 거리가 되는 산업이 들어오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가 남쪽이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파주에서 철원까지 1단계 광역 울타리가 완공됐습니다. 광역 울타리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화천읍까지 연결돼 길이가 200km에 달합니다. 절벽과 기존 시설물 등을 제외하면 설치된 울타리는 약 118km로 높이는 1.5m입니다. 정부는 2단계로 화천에서 고성을 잇는 115km 울타리를 이달 말부터 설치하고 오는 25일부터 울타리 이북에 있는 철원과 화천 등 지역에서 총기 포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도 파업이 사흘째를 맞으면서 도내 화물열차 운행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강원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하루 33회 운행하던 화물열차는 파업 이후 4회로 줄었고 동해역에서 수색역까지 시멘트 수송과 철암역에서 울산 온산역까지 황산 수송에만 각각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화물 수송은 필수 유지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여객 열차에 비해 운행률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철도 파업 이후 여객 열차 운행률은 ITX 청춘 58%, KTX 68.9%, 일반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는 62.5%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어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투자 동의안에 대해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날선 비판을 하다 비공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더니 원안 가결됐다며 카메라 앞에서만 정의로운 척 정치 쇼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어느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은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이 지난달 임금 협약을 체결했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시간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던 교통비를 삭감하려는 등 처우를 악화시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 스포츠마이스 컨퍼런스가 오늘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춘천 KTNG 상상마당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제5차 산업과 지역 스포츠마이스 산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해외 마이스 산업과 도내 스포츠마이스 산업의 현 주소와 전망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도내 스포츠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올림픽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 나누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강원지방법무사회 박충근 회장 외 법무사 1동 50만 원, 강원고속 주식회사 50만 원, 강원지방경찰청 30만 원, 유펜세브란스 치과의원 백종필 원장 30만 원, 상쾌한 아침 외과의원 이승훈 원장 10만 원, 춘천교육지원청 10만 원, 정성과 사랑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고 판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음란물 유통 대화방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개를 저장하고 이 중 2천여 개를 판매해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도내 전문대 7곳의 수시 모집 2차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2020학년도 전문대 수시 모집 2차 원서 접수 마감 결과 도내 전문대 7곳의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은 8.25대 1로 지난해 8.05대 1보다 올랐습니다. 전문대 최초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9일까지, 등록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또 전문대 정시 모집은 다음 달 30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인제군은 현재 각 기관별로 분산된 노인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현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노인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단기 가사 서비스는 인제지역 자활센터에서 담당하는 등 서비스별로 해당 기관이 분산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인제군 사회복지기관을 노인 돌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지자체, 군부대 등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국고 121억 원을 투입해 총기 포획과 광역 울타리 설치, 포획 포상금 지급과 포획틀 설치, 사치 처리비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